네, 핸들리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에 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도은 씨 목소리를 조금 아껴주시고 네.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해주시고 아침에는 네. 아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지금 엉덩이 주사 한 대 또한 맞고 왔더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민폐죠. 사실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방송인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위로받는 권리만 내세워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목이 좀 불편하신 느낌이시죠? 그냥 목이 부었어요. 목이 부으면은 또 열나고 막 그러실 텐데. 안 나요. 아, 괜찮아요? 네, 시장이 열불나죠, 뭐 지금. 약간 오늘 좀 빠지죠? 이게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은 앵커가 좀 아프니까 시장도 조금 힘이 없는 느낌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늘 좀 힘을 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 하락, 코스닥은 0.47% 하락인데 사실 그동안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월요일 정말 뜨거웠죠. 그러면은 좀 쉴 법하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다들 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더 살까? 더 살까? 빠졌으니까. 뭘 살까? 네. 모아 가볼까?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좀 저는 눈길이 가는 섹터가 단연코 현대차 관련. 로봇 어제 우리 관련과 박 부장님이 풀준 부장님이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바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여러분 현대차가 아침엔 이렇게 투자를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릴 때는 또 내릴 때 고민이 있고 올라갈 때는 또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네. 오늘도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B들의 수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노영래 대리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새해 인사라도 한번. 네, 새해 인사. 돈 많이 버십시오. 노영래입니다. 네. 아니 우리 노대리님이 되게 초롱초롱하시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좀 살아있는. 되게 이미지가 엄청 이제 호기심 많고 막 뭔가 탐구할 것 같고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 들어요. 노초롱. 그러니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뭐 퇴근하고 나서 좀 딴짓을 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이거저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책도 보고 뭐 다른 뭐 연초에 있었던 뭐 영상이나 시황 같은 거 다 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느껴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제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사람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노대리님께는 그게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CES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젠스낭 연설이 뭐 속보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 뭐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 발표를 하겠죠. 뭐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필두로 뭐 이제 자율주행 차나 이제 우리는 뭐 칩메이커로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좀 약간 좀 변모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그 NH투자증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CES에 직접 참여를 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금 아침엔 투자 출연진 분들도 가 계세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특파원 하고 이제 그다음 그런 생생 정보통 느낌으로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좀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조금 몇 개 나오겠죠.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사실 반도체가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곳곳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많고 오늘 저는 사실 네이버가 오르는 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또 하락장에서도 4%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금융 지주사들 이번 우리 반바지 얘기하고 반바지 가셨던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반바지이기 때문에 지주사 안에는 금융 지주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한번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지금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 때도 반도체 굉장히 AI 필두로 쫙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도 약간 AI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AI 위주로 꺾이기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뭐 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좀 길이 좀 줄글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큼직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좀 옛날 얘기처럼. 그래서 이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그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하강하고 있는 국면이고 뭐랄까 중국이 지금 떠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제국 말이 갈수록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고 원래 은화가 있었는데 은에다가 이제 구리를 썼고 뭐 온갖 뭐 다른 걸 섞으면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게 비슷한 거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이제 조금 이제 하강기를 겪을 때 돈을 찍어낸 걸로 굉장히 조금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금 S&P 500 뭐 P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뭐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최고가다. 밸류가 높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중요한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할 때가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펀더멘털에서 계속 멀어지고 AI 주식으로 고평가가 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오픈 AI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을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 중인데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안착을 시켜야 되는 좀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통해서.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싸면은 다시 이제 시소처럼 그 비싼 건 다시 내려오고 그 싼 거는 다시 올라오고 이게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평균 회귀 법칙이 좀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유는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장인데 굉장히 조금 뭐 AI 뭐 오픈 AI라든지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인재들에게 천문학적인 스톡 옵션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뭘 보고 일하겠습니까? 돈 보고 일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보상, 도파민이 터지는 보상. 그런데 그 도파민을 꺾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끝없이 올라야 되는 거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와 그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 뭐 등등 이런 좀 보이지 않는 뭐 국방 뭐 그런 경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 버블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시장도 쉽게 안 꺾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좀 간과하고 있는 그것도 제가 조금 준비해서 나중에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섹터별로 보자면은 결국에 뭐 미국 주식 섹터 뭐 빅테크 위주로 빅테크랑 연관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가 먼저 가고 그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식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한국 주식 섹터도 뭐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끌려 올라가잖아요. 네. 뭐 전력 그리고 또 미국 이제 방산 뭐 베네수엘라 뭐 사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그 방산도 어쨌든 간에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비슷하죠 사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도 그랬고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장을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공습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죠. 석유, 정유 예. 관련 회사들은 5% 이상 뭐 오르는 것도 있었고요. 예. 네, 굉장히 좀 탄탄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 유가가 크게 움직이진 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약간 순서가 좀 꼬이긴 그러니까 네네네. 좀 바뀌긴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2022년 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던 파월의 멘트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시나리오대로였으면은 일시적이 맞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뭐 $100, 뭐 $150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폭등을 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가 자극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됐던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봤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임기 내에서는 일단 좀 단도리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그 이제 뭐 100만 배럴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거 짚어준 사람도 많았지만 미국의 이제 그 최신 정제 설비들 이런 것들은 베네수엘라의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초중진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는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진 않았지만 미국의 준비된 정유주들 뭐 쉐브론이든 뭐 발레로 에너지든 네. 뭐 그런 에너지들 업체 뭐 코노코필립스도 예전에 좀 당한 적이 있죠 베네수엘라에서 뭐 그런 그 메이저 기업들이 올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유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튀면은 자기 계획이 다 안 먹혀요. 지금 물가 내려야지 계속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푸는데 금리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물가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그 이제 쳐 들어가서 이제 그 물가나 이런 거를 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선제 공격을 공습을 해서 했죠. 공습을 해서 네.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네. 실제로 국제유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시그널을 이미 좀 많이 줬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가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러시아가 거의 뭐 유럽의 그 천연가스나 이런 수출하는 물량에 비하면은 네. 지금의 그 잠재력에 비해서 지금 뭐 처리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시장 유가 상황에서 이제 타격은 별로 없었던 거고. 이거 조금만 더 딥하게 예. 들어가 보면은 사실 예. 이제 베네수엘라 말고도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이란, 이스라엘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런 것들이 올해도 계속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방사는 네. 그럼 주도주가 될 수도 있나 이런 또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자도생의 시기니까 음. 이걸 조금 제가 좀 돌아가서 좀 발표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좀 돌아가서 큼직한 얘기부터,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이제 그 제국의 이제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에서 그러니까 제국의 사이즈가 커지고 만나트리는 이제 문명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초창기 때는 로마 공화정을 굉장히 롤 모델, 이상 모델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조 또 이제 그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뭐 흰머리 술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로마의 정신적 계승자다 이런 식으로 국조를 이제 삼았고요. 상징이. 그렇죠. 네. 예, 그 이미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왕정의 리더십 그리고 귀족의 지혜 그리고 민주정의 자유가 섞여야 뭔가 정치가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 공화정과 미국의 현재 지금 정치 체제를 보면 이런 비슷한 게 있고요. 뭐 상원도 지금 원로원의 세네이트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대표하는 건축물 양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 신전이라든지 뭐 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왔어요. 특히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라 하면은 굉장히 뭐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이것도 로마 양식을 그대로 따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로마의 지금 과거 이제 로마에 그 대적할 만한 그 굉장히 큰 강대국은 페르시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포지션을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역사는 반복되진 않는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로마가 그 최전성기에서 지금 약간 좀 하강기를 보이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았듯이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뭐 GDP 성장이나 뭐 부의 양극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막 달러 계속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뭐 갑자기 뭐 2등 국가, 3등 국가로 추락한다 이게 아니고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이게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가장 중요로 하고 있는 전리품 같은 거는 과거에는 석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인 것이죠. 반도체. 예.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그 반도체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고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으니까 사실상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국이란 얘기는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리품을 그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불안한 거죠. 대만이. 그러니까 대만이 불안하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꺾이게 되면은 지금 AI 반도체고 뭐고 이거 다 이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만의 TSMC가 중국 본토에 이게 뺏기게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구마모토나 아니면은 미국 애리조나나 이쪽으로 계속 투자라고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조금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뭐 국방비도 그렇고 뭐 전투기 지금 뭐 B2 폭격기나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또 AI 인프라 투자도 지금 그렇죠. 막 해야 돼요. 네. 이것도 그냥 생돈이 아니고 지금 다 그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찍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로마가 은화를 대량으로 발행했듯이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이제 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때 이걸로 좀 효과를 봤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돈 찍기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망갈 곳은 지금 달러 외에는 없고 그 달러 외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달러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 그 대표 주식들 이쪽에는 계속 좀 파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로마와 미국을 계속 좀 비교를 해주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나 네. 중요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그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봤듯이 안방이잖아요. 남미는 안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미나 중미는 굉장히 가깝지만 아시아는 멀어요. 지리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마 말기에 또 로마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제 튼튼하고 이럴 때는 그냥 야만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제 방벽을 치고 그냥 방벽에서 격퇴를 했는데 이게 하나둘씩 뚫려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둘씩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그 이제 국경, 그 프론티어에 있는 국가들은 방산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되는 거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네.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답은 있죠. 그럼 뭐 방산 계속 봐야죠. 네. 반도체 같은 것도.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반도체 장비주는 어떨까요? 저는 이 생각도 드는 게 전 올해 반도체 장비주를 좀 많이 다닐 계획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업 탐방을. 기업 탐방을.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대만이 불안하면은 반도체 설비를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대만이 네. 불안해서 예. 그게 뭔가 예. 망가질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급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주 먼 얘기고요. 네. 일단 처음부터는 뭐 대만이나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의 뭐 해적 케이블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만으로 향하는 뭐 그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검문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해서 자극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은 공급망이 이제 교란이 되는 거죠. 그럼 공급망 다시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중요하죠. 네. 반도체 설비 다시 깔아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올해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예. 장비 쪽을 우리 아예 설부터 노대리님이 다시 깔아야 되니까. 예. 다니시면서 그쵸. 시그널을 먼저 얻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주 얘기도 빨리 들으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플이 이제 그 중국에서 있는 거 뭐 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철수한다. 그러면 애플 밸류 체인 내에 있는 끝단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그런 데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고객사로부터 좀 어느 정도 좀 그 요청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좀 지정학적 불안이 그런 이제 좀 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냥 한번 그럼 관심 이 가지고. 질문은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저기 대리님. 우리 코스닥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1000스닥이 예. 얼마 남지 않았다. 1100스닥을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처음에 어떤 그 코스닥을 끌고 가는 게 그래도 시총이 큰 네. 바이오 쪽을 또 생각을 했다가 네. 반도체 얘네 좀 봐야겠다. 네. 소부장 이 낙수 효과 받으면은 얘네도 탄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또 투자 관점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둘 다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 일단 네. 그러니까 소재는 뭐 나중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둘이 스토리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일단 뭐 글로벌리 뭐 유동성의 수혜를 받는 건 둘 다 맞지만 그런데 이제 소부장은 제가 아까 했던 약간 좀 지정학적 불안이 그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불안 요소가 되면 선제적으로 일단 뭐 많이 깔자 이쪽으로 가는 스토리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코스피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만 놓고 보면은 이런 프리미엄이 없어요. 예. 그거는 한국의 뭐 자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버블이나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에서 헬스케어의 버블을 좀 어느 정도 용인했다는 저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버블이 있어야 인재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인재들에게 이제 주어질 이제 보상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이제 증자를 하고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 거의 20년 뭐 넘게 이제 바이오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런데 2025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딜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네. 오랫동안 해보니까 작년에 2025년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뭐 아시죠? 뭐 알테우젠이라든지 AB 네 그런 거 아무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과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025년은 성과로 나오기 시작한 원년이 된 것이고 2026년에도 더 터질 것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1부에서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AI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 AI 예. 사실 버블론이 굉장히 좀 예.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지만 올해도 아마 AI 낙관과 네. 비관의 싸움일 것 같긴 해요. 비관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비관이라기보다는 예. 시장에서 이게 버블이 예.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네. 어떤 겁을 주기 위한. 그렇죠. 네. 버블은 네 한번 자료화면 띄워보시겠어요? 네.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간단한 도시이거든요. 네. 예. 어떤 의미예요? 예.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주가를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일단 인재들은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예, 좋은 기업이고 그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건 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람도 있지만 네, 돈도 중요한 요인이죠. 네. 우리 예. 노대리님은 예. NH 투자증권에서 예. 연봉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요, 저 보람으로 다닙니다. 저 잘못 말씀드렸어요. 보람으로 네. 다니신다고요? 보람. 연봉 못 받는다는 아니 말씀이세요? 아니 둘 다. 네. 네.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많은 뭐 좋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최고 인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사를 망치겠습니까?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 인재가 모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 기술 격차, 그리고 또 뭐 R&D 역량, 뭐 그리고 또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보시면은 비상장 기업이었던 기업 중에 우리 이게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 비상장 때 받았던 뭐 우리사주 조합이나 이런 걸로 받았던 그걸로 나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런 유망 비상장 기업에 최고 인재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픈 AI, 뭐 그쵸. 스페이스X. 예, 그쵸. 예. 다 그거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부러우세요? 예? 너무 많이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몰리게 되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은 거의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경쟁, 그리고 또 이 경쟁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뭐 이제 뭐 병력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지만 지금은 AI, 인프라, 뭐 우주, 뭐 이런 그 민간 영역에서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중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멈출 수가 있나요? 지금 하강 국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이클을 꺾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런데
언제 터질까라고 하면은 그 시점은 예상할 수 없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그 트리거 모멘텀이 된다면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은 지정학적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진핑 이제 국가 주석이 그 어느 그 대만 이제 그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원년을 삼은 2027년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7년이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약간 레임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약간 그 시점에 그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변동성이나 뭐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국면이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버블을 계속 끌고 간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 파킹은 해둬라. 네,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네. 더 하시고 저희가 예. 2부에서는 노영래가 간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사실 많이 기대해 이거 주시네요. 보려고 네. 네. 앞에 보는 그쵸. 거죠. 우리 네. 노영래 대리가 직접 그 현장을 그러니까요. 뛰어다녀요. 너무 기대돼요. 현장을 뛰어다니는 기업들을 오늘 네. 소개를 해주실 텐데 1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은 네. 저희 광고 듣고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위기일 수 있다는 게 그 예를 들어 조금 하강 국면이니까 지금 1인 그 리더십이 굉장히 튀어오는 거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쪽에서는 트럼프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의 원맨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좀 탄탄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된 그 정말 초강대국이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1인의 약간 좀 1인 뭐 독재 효율성, 독재라고 하면 그렇지만 1인 리더십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민주주의의 어느 정도 희생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거를 좀 원한다.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본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노이즈를 먹고 지금 돈이 풀리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빅테크 그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방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우리 노영래 대리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 탐방 특집이에요. 약간 바이오 쪽으로 한번 몰아봤습니다. 다들 네. 엄청나게 궁금해하실 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게 좀 들어보고 익숙한 기업들도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사실 같아가지고. 저희 방송 전에 노대리님이 그 유산균 하나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 지금 장바구니 담아놨어요.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데 방문 판매 나오신 분하고 저기 3% 핫딜에 한번 연결 좀 해보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자, 노대리님, 오늘 노영래가 간다 바이오 특집으로. 네네. 어떤 기업 먼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세 기업이죠. 그렇죠. 세계 기업인데 먼저 그 토모큐브부터 하겠습니다. 토모큐브부터. 좀 이름이 귀엽죠. 예. 네, 뭐 게임 회사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요. 큐브? 네. 예.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직접 가보니까 몰랐던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특히 안 가보면은 조금 잘 약간 좀 안 와닿는 경우도 많고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어렵죠.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인재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예. 제약바이오 쪽으로. 예. 그리고 또 그 이제 뭐 스타 종목들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스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에 바이오를 키워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넥스트 반도체를 찾아야 되는데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돈이 너무나도 많이 몰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많은 것이죠. 사실 삼성도 그렇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토모큐브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마란데. 토마호크 예. 생각나죠. 맛있겠다. 토마호크. 예, 점심시간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죠. 벌써 침이. 네. 네. 토모큐브. 예, 토모큐브, 그러니까 현미경, 3D 분석 현미경,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산업용에 굉장히 좀 특화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현미경 이제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미경. 그런데 이 현미경이 굉장히 뭐랄까 여기 그 제목이 좀 오가노이드. 썼네요. 네. 오가노이드 분석 기술에 이제 굉장히 최적화된.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은 이제 오가노이드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오가노이드 분석 기술의 주목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임상을 하거나 뭔가 약간 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뭐 살아있는 사람을 쓰기 전에 뭐 좀 약간 좀 잔혹스러운 얘기지만 원숭이도 쓰고 쥐라든지, 예, 그쵸, 쥐, 뭐 예. 돼지라든지,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이제 생체 장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동물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약간 좀 잔혹하잖아요. 사실은. 비야만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동물 실험을 그러니까 야만적. 큰 트렌드,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 장기적인 트렌드는 이거를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대체하고 있는 좀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동물 실험 폐지하는 나라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좀 유럽이나 뭐 EU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올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동물을 안 쓰면은 뭘로 좀 실험을 해야 되냐? 네. 인공 장기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장기를 사람의 그 신체에 있는 장기와 최대하게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뭐 사람 뭐 인체 뭐 체세포나 뭐 줄기세포나 이런 걸 베이스를 가지고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폐라든지 이런 거를 인공 장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장기를 만들었으면 장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할 때 이 토모큐브가 쓰이는 겁니다. 아. 그렇죠. 관찰을 할 예. 그러면은 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인 거죠. 예. 실제 그걸 관찰을 할 수 있는 예, 기술을 그쵸.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제 이제 보게 되면은 세포 조직의 이제 단면을 썰어 가지고 단면을 관찰해서 여기에 이제 염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토모큐브의 이제 홀로 토모그래피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조직을 썰지 않고 염색 없이 이제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은 결국에 좀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유명한 대학교라든지 뭐 그런 실험실에서 계속 뭐 발주가 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적 구조적 트렌드를 이게 이어질 건 맞는데 여기서 선제적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토모큐브라는 업체입니다. 네. 지금 이미 그러면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뭔가 협업이라든지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오가노이드라는 예, 그렇죠. 예. 분석 기법을 예. 공동 개발 중. 이게 뭐예요? 오가노이드? 예. 그러니까 오가노이드가 이제 그 체세포나 그러니까 인체나 그러니까 체세포나 줄기세포 이런 걸로 베이스로 그러니까 배양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안 해도 되게끔 굉장히 이걸로 가지고 그냥 뭐 인공 뭐 폐, 인공 심장, 뭐 이런 뭐 인공 세포 이런 것들 예, 그런 걸로 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든 약간 3차원 미니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글로벌 제약사와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요?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건 다른 회사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토모큐브의 장비가 오가노이드 장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 분석을 할 수 때 있는. 분석을 할 때 예. 보고 그리고 AI 분석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기서 이런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탐방을 가는 겁니다. 일반 현미경이랑 뭐가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화면을 좀 네. 준비했는데 예. 이게 그냥 IR 자료에서 3분기 실적 IR 자료에서 그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최대 해상도라든지 뭐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세포의 크기라든지 뭐 그리고 또 그리고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세포의 단면을 자르지 않고 약간 이제 투시해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약간 좀 다른 그 다각도에서 이제 잘라보지 않고 그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혜미님께서 토모큐브 100% 수익 보고 나왔다고. 진짜? 네. 본인은 이제 100% 보고 나오셨으니까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언제 또 그러면 이제 아셨대? 이 뭐 현미경 기술이라든지 글로벌 예. 제약사에 이런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앞으로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뭐 매출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글로벌 메인 제약사들 대상으로 일단 그 열심히 영업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출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 이 오가노이드 분석 현미경 이외에도 네.
또 핵심적인 그 산업 영역이 있다면 반도체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해요. 여기가. 저 이거는 몰랐어요. 네. 반도체 네. 유리기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포트만 보면은 그냥 오가노이드 관련된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인 건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을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유리라는 소재가 굉장히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조금 약하죠. 네. 그러니까 발열은 잘 견디니까 반도체 뭐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발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AI 반도체들 이런 것들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열을 그러- 식히는 기술도 그렇죠. 많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열을 식히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열이 많이 발생할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유리기판주들이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유리기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크랙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리를 부셔가지고 뭐 검사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투시를 해가지고 그 안에 조직을. 그쵸.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 내부의 결함을 파손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냥 2차원적으로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전방위 각도로 3차원으로 검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검사 장비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금 만들었고 지금 양산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인 거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지금 2단계는 아니지만 여기 굉장히 좀 잠재력이 큰다. 이 기업이 좀 해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모큐브의 기술이 네. 뭔가 다른 회사가 금방 쫓아갈 만한 그런 기술은 아니고 독자적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미경 업체들이 지금 그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뭐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쪽 일단 오가노리 쪽에 이제 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좀 분석이나 그리고 또 그 투시를 하거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노하우를 많이 쌓았어요. 레퍼런스 많이 쌓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기업 한번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 온코닉 테라퓨틱스. 예. 온코닉 테라퓨틱스. 예. 네. 이름이 어렵지 않은 8글자인데 이거 근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은 워낙에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참 이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 안 했는데 네. 저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 디스클레이머예요. 저 발표 시점에서 해당 주식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서 뭐 주가 띄어가지고 제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 너는 사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저는 보유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얘기한 게 매수매도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거 사라 팔라 이거 의견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IR 담당자 보통은 이제 IR 담당자님이 뭐 대표님 직접 하실 때도 있고 CFO님이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IR 담당자님 따로 계실 때도 있고, 네. 예, 정보를 토대로 구성을 하였고요. 뭐 저희 회사 리서치 하우스 공식 의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과 혹시나 뭐 해당 법인하고 좀 조율을 하긴 했는데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혹여나 해석의 그렇기 차이가 때문에 있을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네. 저희는 네. 오늘 굉장히 또 네.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네. 네. 온코닉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네. 정말 바이오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2025년에 스타 종목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뭐 ABL라든지 뭐 알테라든지 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숨은 강자 많이 올랐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네. 이게 주가가 작년에 거의 4배 오르지 않았어요? 4배요. 예. 이게 상장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상장을 했을 때 그 높은 밸류로 그러니까 높고 낮음에 있어서는 뭐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약간 그렇게 이제 엄청난 뭐 그 대량의 시가총액으로 상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저가 좀 낮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약품 자회사 정도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방금 사진으로 봤던 자큐보가 매출이 거의 뭐 그쵸.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게 알고 뭐였지? 있어요. 구강붕해정? 예, 구강붕해정이라고 제가 썼죠. 예. 네. 그 구강붕해정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약을 먹으면은 물하고 같이 먹잖아요. 네. 네. 얘는 그냥 녹여 먹는 약. 그것도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제 뭐 다른 제형으로 나온 거고 네네. 기존 경구용 제형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기존 약물이 있어요. 예, A사라고 했지만 PPL 아닙니다. 네, PPI. 예, 뭐 PPL 아니고 PPI. 예, 뭐 제가 그 약어를 이제 들었는데 들었는데 난 아, PPL이라는 줄 알았어. 제가 약어를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네. PPI. 어쨌든 간에 네. 이게 약간 구형 약이고요. 오리지널 약이고요. 그리고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류성 식도염을 이 피캡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기전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위산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진짜 저도 많아요. 있어요. 네. 저도 영수 식도염이요. 음. 먹고 하도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불규칙한 뭐 야식을 먹거나 술 많이 먹거나 술 많이 드시는 그쵸. 분들 먹고 그렇고요. 바로 눕거나. 네. 이게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좀 약간 낮은 시장이지만 여기도 네. 시장 엄청 크거든요. 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네. 분들은 또 자극적인 거 많이 먹잖아요. 아 매운 거 드시고 웬만한 그러니까. 사람들 어. 다 저거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없는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만성으로 있거나 굉장히 힘드신 네. 분들이 많이 찾는다. 네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전 약은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처방을 내려주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약을 처방을 내려주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아침 먹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에 드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나온 그 오리지널 약이고요. 네네. 근데 이게 밤이 되면은 좀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밤이 되면 또 속쓰려요. 아 올라오는구나. 그 식물이. 자면서도 아파요.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지속력도 약하고 그리고 또 약효가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좀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다고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4, 5일 이후부터 이제 그 약효가 듣는 경우가 많아요. 오리지널 약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 그 자큐보 신약은 이제 1시간 이내 듣는다. 그리고 또 그 국산 자체가 이제 제일약품 자회사인 그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그 국산에서 자체 개발한 거고 자체 개발했으니까 딴 데다가 수출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중국,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뭐 중국, 멕시코, 남미 그리고 인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실적 지키고 있는 거는 이 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괜찮은데 네. 굉장히 좀 매출 성장률 뭐 재무제표 보시면은 굉장히 빨라요. 뭐 실적이 더블링 지금 계속. 찍었다고. 예, 네. 분기별, 그러니까 거의 뭐 월별로 계속 성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항암제 개발. 아 그러면은 이 자큐보로 번 돈으로 그쵸. 또 다시 신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막 돈을 막 지금 단계에서 막 벌고 있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에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회성이지만 뭐 반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게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고 약간 좀 그 자금이 꼬이는 바이오텍들이 많잖아요. 네. 얘는 지금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매출 잘 지키고 있는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이제 항암제를 이제 투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작년에 굉장히 좀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뭐 이상 단계에서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이 많았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를 다음 타자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기전이 이거 복잡하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그냥 암성 쉽게 어차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쉽게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못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중저의 합성치사제라 해가지고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뭔가를 저해 이거 어떻게 합성. 그러니까 치사제 제형이고 합성이고 예. 그러니까 뭘 쉽게 저해야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 세포를 수리하는 그 이제 그 파프라고 있는데 이 세포를 그 억제를 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근데 이게 암세포에 이제 그 표적해가지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 DNA 손상이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프라는 그 이쪽 그 DNA 쪽에 이쪽이 굉장히 그 이제 그 유지 보수를 해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얘가 못 튀어나오게 그 억제를 해가지고 네. 세포를 이제 사멸 유도하는 건데 이 기전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게 그 이제 그 1세대 그 A사라고 나오는데 네. 뭐 여기 그 약명 있으니까 그냥 아스트라제네카예요. 네. 1세대 파프 저해제 대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적응증, 그러니까 타겟하는 그 암 암들이. 병종을 네.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니까 이게 탕크리제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섞다 보니까 뭐랄까 그 적응증을 이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어. 4가지 그 암 병종을 자궁 대상으로 커버를 할 수 내막암, 있고. 췌장암, 위암, 예. 난소암. 난소암까지. 지금 뭐 이상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2개 있고 이상 진입을 지금 준비 중인 게 지금 2개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지금 유방암, 뭐 전입선암, 폐암 등 적응증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면은 그 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뭐 여기 이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와 이제 병용해서 연구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징이 내 약물하고 그 이제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면은 내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 그 매출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뿌리잖아요. 네. 그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음. 네,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네, 일단 좀 포텐을 인정받았으니까. 지금 5월에 학회에서 뭔가 공개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계획으로는 뭐랄까 뭐 어떻게 얘기하지? 어쨌든 간에 뭐 발표를 하겠죠. 네. 저는 몰라요. 네. 근데 근데 5월 뭐, 학회가 지금 예. 써 있어가지고 여기 예. 참여를 해요? 여쭤본 예,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여기 학회에서 뭐 데이터나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걸 네. 보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야, 네 약물 좋다. 기술 먼저 예, 선정. 기술 이전할래?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반응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렇다. 네,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든든한 자큐보가 있고 그쵸.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네. 이게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네. 얘기를 하는 이건 건가? 이거죠. 공구, 네. 공구 추진. 유산균. 네. 근데 유산균 시장이 워낙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경쟁이 치열한데 그쵸. 여기는 좀 특별하게 네.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네. 다가가는 것 같아요. 헥토 이노베이션이 마지막 기업입니다. 네네. 헥토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 헥토 이노베이션 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거고 이 드시몬의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려는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짧게 언급드린 그 드시몬의 유산균 K 건기식의 대표 주자 네. 예, 여기가 있고요. 2번째가 조금 더 메인일 수가 있는데 자회사 헥토 파이낸셜의 뭐 디지털 월렛 이쪽을 그 2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한번 보실게요.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요즘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광고 보시면은 이거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드시몬의 드시모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전 돈 주고 샀어요. 네. 아니 공짜로 받은 거 실제로 아닙니다. 네. 2,000억 개 드신다고 예, 그쵸. 후기즈 어떻게 황금똥 나와요? 아니, 장 건강이 좀 좋아지는. 장 건강이 확실히 예. 근데 이게 바로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쵸. 장기간에 누적돼서 맞아요. 건기식은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된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보시면은 그 균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 같은 유산균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균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그 유산균 함유량 보장 균수가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유산균이다. 그리고 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그 매출 성장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전체 매출이 한 600억 초반대였는데 네.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매출이 작년 매출을 상회했습니다. 네, 한 650억 좀 넘은저리.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러니까 여기가 광고를 하게 된 게 2025년 좀 약간 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거의 뭐 광고도 별로 안 하고 아름아름 하다가 입소문으로 터진 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찾아 드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신제품 이게 가능성이라서 저 모릅니다. 이게 회사 공식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베이비 유산균도 있고 그냥 성인 유산균도 있고 그런데 다이어트 유산균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 시장에서 요새 다이어트 유산균이 핫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같이 네. 저희 집 냉장고에도 있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뭐 관련자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는 우리 저기 여행커랑 저랑 유산균도 팔고 뭣도 팔고 저기
여러분들께 많이 팔았어요. 좋은 상품들 많이 소개를 드시모네 드렸었는데 팔아보고 싶다. 네, 연락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드시모네 하겠습니다.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 관계자분들 드시모네 팔아보고 싶어요. 우리 삼프로 TV 구독자분들이 경험을 한번 진짜 해보셨으면 저렇게 뭐 좋겠는데 4,500개가 이렇게 1,000억 개 유산균이, 별로 2,000억 개 3,000억 개 살아 있다고 하니까 연락주세요. 꼭 저희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근데 오늘 바이오 특집이어가지고 유산균 얘기를 했지만 예, 그렇죠. 원래 이 회사가 예. 굉장히 저는 이게 뭐 만날 수가 있나 싶은데 건기식과 플러스 정보보안 쪽을 원래 보안? 했던 회사잖아요. 보안? 그렇죠. 예. 네. 본업이 보안이죠. 예. 본업이 보안이에요. 예, 그쵸. 그러면 뭐 우리의 장 건강은 보안을 지켜주는 아니 그렇게 엮을 수가 변비가 없다, 있는지 그쵸? 없는지 그러니까 통신 보안 이쪽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탄탄한 캐시플로우로 신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사업이 유산균이군요.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고 아. 다른 신사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질 게 저는 여기가 좀 더 포텐이 있다고 뭔데요? 보는데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게 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아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핫하다가 지금 서클이 상장이 된 다음에 갑자기 팍 튀어다가 지금 약간 좀 흐지부지 약간 바닥을 맞아요. 기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요즘에 예. 많이 얘기 안 해요. 이거 좋아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좋아하는 사람 서클. 많아요. 네. 근데 그 서클의 이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제 원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서클을 발행을 하려면은 그에 맞는 이제 지급 준비금 자산을 이제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말고 다른 거를 섞으면은 그 미국의 규제를 준수를 좀 덜하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뭐 원하는 그림은 규제를 좀 준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준비금이 이제 털려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한 순간에 순식간으로 가치가 이제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표적인 게 서클인데, 예. 이 서클의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크 생태계라고 있어요. 이 아크 생태계에서 이렇게 그 등록된 이제 그 대표 핀테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은 디지털 지갑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게 헥토이노베이션. 아 그래요? 그럼 실력이 좀 있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디지털 지갑 분야가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유산균이랑 만났지? 지금 우리 댓글도 아니 이거 좀 이상한 애들 같은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재무제표 보면 전혀 이상한 회사 아니고 되게 오, 견실해요. 신기하네요. 돈 잘 벌어요. 한번 네. 보시면.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디지털 지갑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래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뭐 서클을 가지고 뭐 동네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결제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뭐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국내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뭐 그 결제 그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면은 헥토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재무제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만 저희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네. 그렇죠. 유산균 그러니까 건기식 파트가 있는 거고 예. 지금 핀테크하고 정보보안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재무 구조가 지금 뭐 탄탄하다고 하시니까 네. 매출의 어떤 비중? 포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포션은 지금 대략적으로만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본업이 이제 정보 보안 쪽이에요. 네. 그리고 디지털 파이낸셜 쪽이 하나가 있고 음. 그 디지털 파이낸셜은 이제 자회사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헥토 헬스케어라는 그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본업은 얘기를 안 드린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캐시카우로 신사업에 계속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그 신사업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돈 많이 벌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은 보안 쪽이고 본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 보안. 좀 통신 보안 쪽. 통신 보안 쪽이고 예, 그 지주사이긴 하면서도 네네.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지분법 인식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 자회사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실적 늘리고 싶으면 드시모네 유산균 전화? 3프로 TV로. 아니 3프로 TV로 전화 주셔야지. 저희가 저희 N2 방송할 때는 맞아요. 위에 N2 대표 번호가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전화 어.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노대리님께. 자, 오늘 노영래가 간다. 이렇게 또 새롭고 유익한 기업 네. 정보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예. 좀 더 재밌는 네. 지금 기업도 재밌었는데 어. 아마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어. 섹터 골고루 해가지고 네.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영란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에 자, 아침에 선배님 투자도 힘내. 아침에 투자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